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9월 23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요경마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부산경마도 어렵고 서울경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주가 일요경마 굉장히 배당이 많이 속출을 했는데 이번주 경마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추석 휴장 전에 이제 마지막 경마잖아요.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인데 어쨌든 뭐 추석을 잘 보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강타가 이기는 경마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는 금토일 경마를 완벽한 대승을 했는데 일요경마에서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주 일요경마 때 강타를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드릴 건 인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난 척 할 때는 엄청나게 또 잘난 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적으로 3주 동안 16개를 마치면서 3주 내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지난주 일요경마가 좀 안 됐어요. 그 전주에는 또 일요경마에 완전히 대박을 이뤘는데 처음에 3일 내내 잘한다는 게 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부산경마 뭐 지난주에 완벽한 대승 최고의 전 전문가 중에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강타였고 토요경마도 잘했는데 일요경마가 조금 언밸런스를 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일요경마 상당히 어려운 만큼 또 휴장전 경마일 만큼 신중한 접근, 자세한 접근을 분석을 위해서 바로 개소리 잡소리 집어치우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자, 먼저 일요제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자체는 일단 입상 가능의 우열이 상당히 접전 양상의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 접전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프라우 마운틴입니다. 일단 공백기를 갖고 있다는 점과 종반 뚝심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긴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치열하다고 봅니다. 9번 볼드 워리어라든지 1번 프라우 마운틴이라든지 2번 시종일려라든지 8번 대박 연출과 같은 마필들이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간의 선행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번 프라우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백기에 따른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자, 다음은 6번 퍼펙트 러브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계속적으로 잘 뛰다가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급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지난번 경주가 너무 많이 하강된 전력을 보여준 게 아니냐. 조금 정상 복귀를 위해서 노리기에는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자, 다음은 7번 락슘입니다.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그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1번 락슈미. 일단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그 과정 자체가 착승권에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문세훈 기사와는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는 편성이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7번 락슈미는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 자, 다음은 이 9번 볼드 워리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세마의 1300의 첫 도전이고 앞말이라는 점에서 과연 데뷔전 때 선출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에 자, 여기에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를 했는데 이 편성에서도 과연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 9번 볼드 워리어를 과연 그냥 선행형 마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약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능력마임에도 불구하고 요 마필을 선입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거리가 1200에서 1300으로 늘어났고 더군다나 앞말에 2세마라는 점, 앞말에 2세마라는 점에 1300에 첫 도전을 한다는 점, 요게 바로 핸디캡이에요.
이게 이제 불안 요소인데, 구멍 볼드 워리어를 그렇다고 쉽게 배팅권에서 지우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안정된 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가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11번 엘레나라는 마필입니다. 엘레나. 요 마필은 지금 김동철 기수가 개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능력상으로 봤을 땐 얘가 대가리라고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충막감의 마필이다. 왜? 9번 볼드 워리어는 거리 적응력,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과 안발의 2세마라는 점에 대해서 이 거리 적응력이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또 선행으로 나섰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갔을 때 선입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 마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번, 11번 막권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편성이다. 그래서 강타는 이번 경기는 사실상 11번, 7번 막권을 단통으로 승부하고 여기에 구놓고 11번, 7번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괜찮은 전략이 아니냐. 그래서 7번 락슈미와 9번 볼드 워리어, 11번 엘레나 이상 3두를 1경주에선 세게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3두를 세게 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호 2경주는 오늘 강타가 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분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신마경주이기 때문에 신마경주는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마경주는 사실상 신마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신마경주는 일단 빼고 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력차 미세한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 간의 혼전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3경주. 자, 그러면 이제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11번 나도가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상대를 크게 압도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들도 5포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형 마필들은 다소 포진하고 있지만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은 없는 편성이니까 당연히 이 편성은 선행 내지는 선입형 마필들, 즉 경주 전개상 앞선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한 편성이다. 이게 3경주의 특징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을 형성하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의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막강 배틀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초반 하강대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느린 경주 만나 선입전개, 중간그룹 전개를 하고 종발 탄력의 우수함을 가시하며 멋지게 입상을 성공을 하면서 금강경주 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경주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지만 얘를 축으로 가져가거나 입상 가능마로 강하게 읽어주기에 뭔가 2%가 부족하다. 자, 다음은 3번 니얼레이스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 자체를 치렀던 마필이죠. 데뷔전 시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정말 탄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6착을 차지했는데 이번 경주가 이제 1200m에 도전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과연 이번 경주시에서 이 3번 니얼레이스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간에 마필 자체의 능력상으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3번 니얼레이스 정도는 괜찮은 능력으로 기대를 해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6번 7천성이라는 마필입니다. 마체가 작아요. 마체가 작은 반면에 요 마필은 이번 경주시에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6번 7천성. 6번 7천성이란 마필은 가져가 보고 싶다. 왜 가져가고 싶냐? 6번 7천성. 마체가 작습니다. 마체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큰 능력을 성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금강경주에서 이 경주력의 순차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계속적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패턴적으로 선취임력 모두가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선행력도 취임력도 지난번 경주시 베스트로 끌어내지 않았고 선행력도 직전 조정을 거쳐서 선행력도 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취임력도 직전에 이어서 또 한번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필은 또 한 번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6번 7천석이란 마필은 이 마체가 작고 이런 장래성은 떨어지는 마필이지만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6번 7천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왕송이란 마필인데요. 지난번 두 번의 경주에서 베스트의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다소나마 아쉬운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시에 조금 불안한 요소는 안고 있다고 보고 싶고, 자, 여기 이제 11번 나도가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나도가라는 마필이 과연 이번 경주 시에 입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고도 종반 뚝심부족으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어느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 마필. 자, 여기에 12번 나인나인이란 마필입니다. 12번 나인나인. 요 마필도 안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안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그나마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좀 보고 싶어요. 이 12번 나인나인도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여기서 3번 니얼레이스라는 마필도 아까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세 마필의 전력이 가장 유리하다. 여기 아까 11번 나도가도 안 될 것은 없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고도 입상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6번 7천석과 12번 나인나인, 3번 니얼레이스 이상 3조 정도가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으로 보여주고 싶고 11번 나도가보다는 7번 왕성 정도가 더욱더 나은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요. 6번, 12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요. 여기에 3번 니얼레이스를 넣고서 6번, 12번 정도 받치는 전략. 그러니까 3경주 역시도 혼전구도로서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3경주도 쉽게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배당 준비를 하고 3경주에 임하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3경주. 배당 가능성을 놓고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도 10만에 있으니까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4경주. 요게 1호 경마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던 1경주와 3경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서 1호제 4경주에 임하고 있는데 이번 1호제 4경주도 상당히 혼전구도입니다. 어느 마필 하나 강축으로 미들로 먹고 그렇다고 입상 가능마가 압축이 되는 경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축마도 축마감의 마필도 부재한 경주이고 입상 가능마도 압축하기 어려운 중배당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강타의 승부처라는 점. 4경주 여기서 무조건 될 수 있는 마필이 있어요. 얘는 그냥 왔다. 이번에 그냥 온 거다. 그런데 그놈이 약간 인기권에서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어떻게 돼서 중배당이 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경주는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1호 경마에서 배팅 자금을 한번 시원하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4경주에서 한번 승부를 한번 해보자. 여기서 한번 들이대보자. 1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인 1호제 4경주에서 한번 들이대보자.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4경주에서 펼쳐서 한번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지게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2경주인데 부산제 2경주도 신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경주니까 요 경주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입니다. 자, 1호제 5경주의 특징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능력차가 미세하고 전개상 선두권을 압도할 수 있는 마필도 없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고만고만해. 요 경주도 약간 혼전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차가 일단 미세하고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도 없고요. 그렇다고 뒷심이 우수한 마필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라면 뭐로 봐야 돼? 능력대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능력대로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 이 능력차가 미세하니까 당연히 혼전 양상의 구도다. 자, 5경주 역시도 혼전 양상의 구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경주시에 꼭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들 한두. 자, 2번 톱삭스입니다. 패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패턴 자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경주에서는 이제 바닥 취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또 한 번 입상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저는요, 인기권 전력이 또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 왠지 좀 찝찝한 구석이 있어서 좀 믿음이 좀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3번 그린폴리스는 좀 힘들다고 보고 싶고 4번 프렉탄입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 자체로는 읽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안정된 선행력과 더불어 중반 탄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 프렉탄이란 마필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맞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번 톱삭스와 이 4번 프렉탄 요 두 마필은 지금 현재 둘 다 승곤전을 치는 마필이잖아요. 승곤전을 치는 마필인데 이 편성에서 강하게 팔리고 있는데 강타 역시도 뭐 안 된다고 보고 싶은 마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들은 일단은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들이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강하게 봐줄 수 있는 마필 7번 에모리킨인데 에모리킨이란 마필 자체는 매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고도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교시에도 이제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증이 필요한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에모리킨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자 다음은 10번 온리 넘버원입니다. 온리 넘버원 그 다음에 여기에 11번 브라운 테리엇이란 마필 브라운 테리엇 이 두 마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온리 넘버원은 사실상 이 편성에서도 전기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선행을 100%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입 체적 종계는 보장되어 있고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금강경주시 안정적으로 지속적, 소폭 지속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패턴 자체도 상당히 안정세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온리 넘버원은 이 편성에서 거의 충막감 안정적인 전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다. 지난번 승군전에서 1300m에서도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선입 내지는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체적 전개가 보여 있고 드러난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번 온리 넘버원 충막감이다. 자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후착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11번 브라운 테리엇인데요. 요 마필도 금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행력을 끌어내면 선입전개도 가능하고 종반 탄력이 또 한 번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앞말에 감량 2점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강석 기수가 기승하는 11번 브라운 테리엇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10번 온리 넘버원을 축으로 놓고 이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인데 저는 4번 쪽이 좀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10번 4번 쪽으로 단통으로 때리고 10번을 놓고서 2번 11 이렇게만 받치고 갈 수 있는 그런 5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석대로 10번 온리 넘버를 축으로 가져가는 게 정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다음 경주가 이제 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다음 경주로 한번 부산제 3경주인데, 오늘 강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산제 3경주. 요게 이제 오늘 강타의 첫 번째 부산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제 3경주. 교차 3경주. 요게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예요. 여기서 한번 이 요 경주도 무조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갖고 있는 경주예요. 왜? 일단 뭐 배당판에서는 10번 금포양왕이라든지 뭐 13번 브라운 이걸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 마필들만 팔리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마필들이 또 강하게 팔릴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혼전구도라고 볼 수 있어. 인기마가 많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배당 자체가 중배당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편성을 푸는 요령은 뭐냐면 능력은 기본 베이스잖아. 능력은 우선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연대가 깔려 있어.
그러니까 같이 가져가면 안 되는 조합상의 연대와 또 실제적으로 같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연대까지 깔려있고, 여기에 또 승부 의지가 강한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마필들을 딱 골라보면 3두로 압축이 되는 경주다. 그러면 이 편성은 부산제 상경주는 실질적으로 혼전 양상의 구도이지만 딱 3두로만 갖고도 때릴 수가 있는 경주. 3복승까지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부산제 상경주. 강타의 특기인 만큼 한번 멋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상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본다. 자, 3경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무조건 한번 승부를 던져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울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제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고, 후착마들의 대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나름 충마의 후착 접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한도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심승태 마방에서 재미아라는 선행형 마필로 이동구이가 기승을 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도 1번 흑기사입니다. 심승태 기수가 부민호 기수를 기승을 시켰는데 왜 부민호를 기승을 시켰을까요?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자, 어느 마필이 선행을 나서도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없어요. 즉,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개상 선입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무조건 득세를 하는 편성이에요. 선입 추입형 마필들 무조건 유리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야. 여기서는 말이 필요 없어. 이렇게 무조건 유리한 편성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6경주에서 가장 배팅권에 추구를 인정하는 마필은 1번 흑기사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 추임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선행력 자체도 양호하기 때문에 전개 2점까지도 고르게 안고 있다. 그런데다 1700, 1800의 더 거리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1번 흑기사는 배팅권의 강력한 충마를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에 2번 해피필드는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기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외곽 게이트로 넘어갑니다. 외곽 게이트로 넘어가는데, 9번 나르샤나 마필. 이 마필도 왠지 모르게 근간 2번의 경주력만 놓고 본다면 1800에서 나름 출중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지 좀 찝찝한 구석은 있죠. 자, 하지만 1번 흑기사는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축마. 이건 축마인데, 여기에 이제 9번 나르샤. 요게 근간 2번의 경주에서 1800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능력 자체를 오히려 중거리에 접어들면서 1800에 올라오면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가 거리 1700인데 9번 나르샤는 이 편성에서 어찌됐든 총력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권 전력으로도 가자는 가야 되겠다. 자, 이렇기 때문에 9번 나르샤는 일단 괜찮게 보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10번 댄싱 아이치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어차피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다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뚝심 측면에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바로 이 10번 댄싱 아이치입니다. 승부는 굉장히 강하게 걸렸어요. 매번 승부는 굉장히 강하게 걸렸는데, 하여튼 입상에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매번 2%가 좀 부족한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총력 승부고 느린 경주를 만나서 취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0번 댄싱 아이츠는 이 편성에선 거의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고, 11번 마이에너지도 극단적인 기복마 패턴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 싶고, 여기에 12번 금각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거세를 하고서, 거의 거세를 7월 달에 했거든요. 거세를 하고서 바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런 마필도 있어요. 그런데 거세를 하고서 한두 번 경주를 치르고서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있는데, 이 12번 금각이가 그런 케이스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세 이후에 그간 경주시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부터 변화된 발걸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2번 금각이 이 편성에서 굉장히 세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1번 흑기사는 무조건 축마예요. 그러니까 1번 흑기사는 축에다 10번 댄싱 아이치를 단통으로 간다. 1번 10번 단통에 1번 흑기사를 놓고서 9번 나르샤와 12번 금가기를 1번 9번 1번 12번으로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본다. 자, 이 때문에 이번 6경주 한번 제대로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뭐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니까 뭐 큰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적중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4경주. 이 편성도요, 사실상 나름 축마가 있어요. 여기도 나름 축마가 있어. 부산제 4경주. 여기도 나름 축마. 뭐, 걸출한 축마는 아닌데, 여기도 후착 옥석 가리기. 옥석 가리기. 요거예요, 요게.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누가 선행을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차피 전형적인 선행만은 없지만 1번 바다정벌이란 마필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세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지난번 1300m에 출전을 해서 손입으로도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는 이번 경주시 1번 게이트에 또 한번 조성권 등짝이라면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1번 바다정벌은 선행도 갈 수 있고 또 선입도 검증이 됐다. 바다정벌이란 마필은 사실상 이세마이긴 한데 마필 자체가 순말인데다가 그 다음 미국산 마필이에요. 외산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선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지난번 경주 때는 선입으로도 출중한 경주력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가운데 편성상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면 1번 바다정벌은 어떻게 되냐.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1번 바다정벌은 일단 대가리예요.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대가리로 모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절대주존인데 마필의 능력은 됩니다. 마필의 능력은 되는데 과연 이번 경주시에 강력하게 노릴 수가 있겠느냐. 거의 따닥따닥 붙어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절대주전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자, 다음은 이제 5번 너린존이란 마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너린존도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였는데 과연 선행을 못 가는 가운데서도 5번 너린존이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다음에는 이 6번 억만돌인데 6번 억만돌이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멋진 능력을 보여줬죠. 일단 가장 후착 쪽에 접근하고 있는 놈은 이 6번 억만돌이에요. 1번, 6번이 단통입니다. 단통이에요. 왜? 6번만은요. 금강경주시의 점진적인 경쟁력을 성장을 보여주면서 경쟁력을 보여주는데 지난번에는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중위권 전개를 하고 중반 탄력을 끌어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런 경쟁력, 나름대로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타이밍에서도 능력을 끌어냈다는 얘기는 얘는 근성도 우수하고 파워감도 겸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6번 억만돌이 이 편성에서 뭐 강후착 그냥 무조건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따면 1번, 6번 단통으로 끝나는 게 내일까지 뛰어도 단통으로 끝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 마리나즈 보이라는 마필인데 이 8번 마리나즈 보이는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8번 마리나즈 보이. 이 마필이 맨 처음에 입상을 할 때 당시에 강타가 이 마필을 맞춰드린 거예요. 그럼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며 능력 신장을 보여주는 가운데 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당일날 아마 1번, 8번이 팔리던 1번, 6번이 팔릴 겁니다. 어찌됐든 누가 팔리던 간에 1번, 8번, 1번, 6번 이 두 마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6번 단통에 1번, 8번만 바치고 간다. 그러면서 1번 바다정벌에 대한 강축감의 마필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하게 읽어주고 있다. 자, 1번, 6번 단통, 1번, 8번만 바치는 전략. 나머지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8번, 1번, 6번, 1번, 6번 단통에 1번, 8번.
요 두 마리만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자, 이 부산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이 정도면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마필들 뭐 강하게 읽어줄 필요 없고요. 자, 요 정도의 마필들로만 승부를 한다. 자, 다음은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호 경마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다. 그러니까 7경주는 1호 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하든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혼전 양상의 구도다. 혼전 구도인데 능력차가 미세하고 그 다음에 전개상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에요. 그렇다고 종바 뚝심이 유사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는 대부분의 기복형 마필들도 많다. 그러니까 상승세의 마필도 많다. 그러니까 기복마들과 상승세의 마필들 간의 혼전 구도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높은 7경주 준메인 UCC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 배당으로 노크한다. 노크에서 적중한다. 한번 제대로 맞춰보자. 7경주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승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에 여러분들의 멋진 성원을 기대하고 강타 역시도 최선을 다한 적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로 갑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상 가능한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부산제 5경주입니다. 능력 드러나. 능력 드러남. 자, 일단 1번 다란입니다. 충만감의 마필은 아니지만 출전 과정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다음은 6번 탐낭제입니다. 지난번 경시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는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강력한 배팅권의 축입니다. 자, 6번 탐낭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죠. 묻지마 충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강충마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후창마로는 1번 다란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 뭐 1번 다란이 6번 1번 막권이 거의 단통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7번 미스터 리보이가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9번 비바이스가 선전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강권인 경주예요. 여기서 얘네들이 6번, 1번이 단통이고 얘가 강축이야. 그러면 여기서 7번 미스터 리보이가 그나마도 될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또 9번 비바이스가 있어요. 비바이스. 그러니까 이 3두가 그렇게 가장 나은 전력인데 어떻게 보면 요 마필이 복병이죠. 이 편성에서는 7번 미스터 리보이가 복병이에요. 그리고 6번, 1번 쪽에 실질적인 능력 받으니까 이게 단통이고 6번을 놓고 7번, 9번을 때려야 되는데 이게 환수가 나오느냐 이거지. 6번, 7번도 좀 팔릴 것 같고 6번, 9번도 팔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수가 나오느냐인데 이렇게만 깔고 가면 무조건 맞힐 수는 있는데 저는 비바이스가 좀 더 세다고 생각하고 요게 이제 복병권 전력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뭐 6번이 그냥 강축이니까 뭐 6번, 1번 쪽에 거의 단통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6번, 1번이 맞는 거고 6 놓고 7번, 9번 정도만 받치는 전략으로 임한다면 부산제 5경주는 뭐 큰 의미가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미 보여준 능력이 보여준 능력이 전부기 때문에 이 능력대로만 읽어주면 되는 경주야. 그러니까 뭐 큰 의미를 갖지 말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입니다. 1호제 8경주. 이번 경주가 오늘 강타의 또 승부처인데, 요 경주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다고 좀 보고 싶어요. 왜? 1호 8경주인데, 노이알 갤러퍼라든지, 또 어필링 제일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필들 외에도
뭔가 숨어있는 보병권 전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편성은 의외로 보병권 전력이 숨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 1호 경마 강타의 세 번째 승부처인데 요 경주도 제가 보기에 복병마들이 있다. 복병마를 조심하자. 복병마를 조심하자. 왠지 모르게 이 어필링 제일, 노이알 갤로퍼 6번, 8번 이런 드러난 인기마가 있지만 복병마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호 경마 세 번째 승부처도 적중은 가능한 무조건 적중인데 이게 중배당 적중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적중이냐 안정적인 적중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란 얘기예요. 적중은 무조건 자신 있다. 8경주는 그냥 무조건 맞췄다. 무조건 맞췄다. 하지만 그게 중배당으로 맞히냐 아니면 고배당으로 맞히냐 그게 관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교차 6경주. 요 경주가 오늘 강타의 부산교차 6경주. 요게 바로 UCC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맞춰야 되죠. 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 부산경마 승부처는 맞춰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산경만 굉장히 잘합니다. 뭐 부산 교차든 부산 자체든 그냥 부산경만을 했다에 맞는데 요 경주도 저는 그냥 딱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무조건 맞힐 수 있다. 요거는 뭐 바다제와 아유 그다음에 뭐 여러 마필도 있는데 노림수에 관리마가 있어. 요게 딱 걸렸어 저한테. 요게 배당이 제발 당일 안 팔렸으면 좋겠어. 안 팔리면 금상첨화야. 안 팔리면 그냥 왔어. 그냥 무조건 오는 거니까 이게 뭐 배당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노림수에 관리마를 놓고서 한번 제대로 승부수를 던져보겠다는 얘기예요. 부산교체 6경주는 그냥 강타를 믿고 오시면 돼. 말이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사상결단을 내자. 부산교체 6경주에 한번 뭔 정성을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호제 9경주입니다. 1호제 9경주. 이건 1호 경마 UCC 메인 승부처예요. UCC 메인 승부처.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경주, 그 다음에 부산 교차 6경주, 그 다음에 여기에 1호 9경주. 이 세 개 경주에서 우리는 1호 경마에 승부를 던져야 돼. 1호제 9경주도 오늘 강타 UCC 메인 승부처인데 여기서는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 그냥 아주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필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안 팔리는 그 비인기마가 실질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능력마야. 이 비인기마가 능력마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위주로 팔리는 인기마 다 잘라버려. 인기마 다 자르고 실질적으로 비인기마 안 팔리는 마필들 위일이 능력마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1호제 9경주 UCC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사상열단을 내자. 부산교차 6경주에서도 승부를 해가지고 무조건 마치고 여기에 무조건 마치고 그 다음에 1호제 9경주는 또 배당 승부를 해가지고 부산교차 6경주하고 1호제 9경주하고 아주 결판을 내자. 1호 경마에서 여기서 아주 싹쓸이로 먹어가지고 아주 끝을 내자. 그냥 끝을 내자. 그냥 조져버리자. 동아일보의 대상경주 1호제 9경주 한번 강타가 멋진 승부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승부를 내고 한 타임 좀 쉬었다가 자 1호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호제 10경주. 1호 10경주. 일단 이번 편성 자체는 전개상의 이변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뭐 10번 제3미술이라든지 5번 다마슬로라든지 6번 셰논 메모리즈라든지 뭐 선행형 마필들이 대부분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상당히 난타전이 예측이 되는 경주다. 자, 1번 레오 커맨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싶고 2번 시드니 주얼리입니다. 연승가도를 달리다가 지난번에 부러졌어요.
연승가도를 달리다 시드니 주얼리가 지난번에 부러졌는데 약간은 패턴이 깨진 느낌입니다. 패턴 자체가 깨진 느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불안하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패턴적으로 자기 그림을 갖고 있다가 그 패턴이 깨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마필의 능력 자체가 어딘지 모르게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번 시드니 주얼리는 그냥 강축이다. 인기권 전략의 강축이다. 이렇게 노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발행력은 양호한데 정말 탄력이 좀 부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6번 신원 메모리즈입니다.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데 요런 마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6번 신원 메모리즈. 요런 마필들은 사실 이번 경주 시에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의외로 실점만 가면은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요 마필은 배팅권에 가져가야 된다. 승군전이라고 하더라도 의외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6번 쉐너 메모리즈는 근간의 승부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7번 노피어맨이 있는데 요거 이제 선행을 가더라도 종반까지 버티기는 좀 어렵죠. 자, 8번 천하대승입니다. 최범현 기수가 개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능력상으로는 대가리입니다. 이 8번 천하대승. 이거 능력상으로는 대가리예요. 지난번 경주 때도 잎사귀에 성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고 패턴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능력 자체도 가장 우수하다. 그러면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도 상당히 높고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8번 천하대승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적으로 충만값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9번 상류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쉐러 메모리지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경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류도 필히 배팅권에 난착을 시킨다. 그러니까 상류까지도 가져가는 마필.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3비술도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 가장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이 두 마필이다. 8번 천하대승을 축으로 놓고 9번 상류 쪽으로 단통을 때립니다. 8번 9번 쪽으로 때리고 여기서 8번 천하대승을 축으로 놓고 2번 시드니즈 원리와 6번 시노 메모리즈를 바치는 전략. 8번 9번 단통에 8 놓고 26 요렇게만 가져갈 수 있는 경주가 바로 10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1경주, 1월 11경주가 남았는데, 자, 어찌됐든 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1월 11경주입니다. 마지막 승부처. 오늘의 유종의미를 가질 승부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유종의미를 거두자. 그러니까, 10경주까지 이기고 왔다면은 뭐, 무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10경주까지 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승부를 띄워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전개상으로도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다. 능력상 가장 우수한 마필도 버티고 있다. 그럼 이 세 박자를 다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 나온다면 그냥 입상마 우열을 드러내서 그 중에서 전개 2점 갖고 있는 놈이 누구야? 그거 한 마리 꺼내고 그 다음에 우열 드러나는 데서 능력상 우열을 보여주는 하나 끌어내고 요거 두 개가 단통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고 여기에 나머지 마필들 보병권을 하나 더 가져가면 딱 3두로 압축을 되는 경주. 이로 이제 11경주야.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경주야. 이 경주 무조건 맞힐 수 있는 경주. 자, 오늘 이제 일요경마하고 토요경마 다 마무리 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자, 추석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과 한번 멋진 이번 주 경마 승리하셔서 추석이 끝난 뒤에 강타와 웃는 얼굴로 저도 한번 재충전을 하고 혼자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네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혼자 다 떠들어야 되니까. 그 칠판 계속 써야 되니 힘든데 자, 여러분들 꼭 추석 잘 보내시고요. 자, 웃는 얼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